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 포함된 매매 조건을 쌍방이 전달받은 후에 가계약금을 수수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보겠습니다. 살펴볼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22나 316920 해약금 청구해소입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판결의 결론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보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남아 있었죠. 2021년 1월경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매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15일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중개 의뢰를 하였고, 같은 날 같은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대략적인 집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그 다음 날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 대금을 2억 4,500만 원, 계약 체결일을 9월 25일, 계약 체결 장소는 이 부동산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가계약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9월 16일 D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매매 금액,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을 당일 입금한다는 내용, 본 계약일은 2022년 9월 25일, 잔금일은 2022년 2월 28일.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판결문에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를 인용 기재하고 있는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에서 실제로는 본 계약일이 2021년 9월 25일인데 2022년으로 잘못 기재해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 계약일과 잔금일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 즉 소유주 임차인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첨부, 이렇게 기재가 된 문자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부했고 피고는 위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액상환 청구를 하게 된 사건이죠.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피고 간에는 2021년 9월 16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수수된 가계약금에 관한 위약금 약정도 있었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지급한 돈의 배액인 2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 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매매 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피고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배액 상환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은 2021년 9월 16일경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피고가 중개를 위임한 사무소가 아니라 이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은 것은 9월 16일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 부동산에게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알려주고 매매 계약 체결이나 장소를 협의한 건 맞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피고 간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자 메시지에 계약 체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 9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기재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세입자가 만약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쌍방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매매 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을 당시, 그리고 가계약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이 부동산을 통하여 배액 상환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는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심이었는데요. 1심에서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문자 메시지에 위약금 약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매매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명기하였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매매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확정적인 위약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